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은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사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우리나라 구분학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토를 이렇게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수업의 핵심 단어예요. 환경에 따른 구분과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 이런 것이 있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구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환경에 따른 구분과 행정구분에 따른 구분 그리고 그 구분에 따른 행정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에 따른 지방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줘야 돼요. 굉장히 외울 게 많을 겁니다. 오늘 진짜 좀 굉장히 외울 게 많을 건데 특히 행정 구분에 대한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외워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특히 수업으로서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사회과 부도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구해서 선생님은 사회과 부도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보고 행정구역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외워줘야 합니다. 뭐 환경에 따른 구분이나 전통적인 구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은 지금의 행정구역 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도 잘 들어주길 바라지만 이번 수업이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사회과 부도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행정구역의 이름들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위치와 국토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위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아직 못 외웠다면 지금이라도 외우고 들어오세요.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주변에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있다. 요거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지리적으로 반도국가다. 반도국가는 세 면이 바다인 경우. 이런 경우에 육지로도 진출하기도 쉽고 그리고 바다로도 진출하기가 쉽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영토, 영해, 영공. 영토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와 그와 그 주변의 섬들. 그 다음에 영해는 썰물에서부터 12해리. 그런데 황해와 남해는 섬이 많아서 땅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섬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들.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꼭꼭꼭 외워줘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그죠? 들어가 볼 텐데요. 국토 구분이라고 했어요. 국토를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눈 그 것들의 이름들을 꼭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사실 환경에 따라서 국토를 나눌 때는요. 기본적으로 큰 산맥이나 큰 하천으로 많이 나눕니다. 사실 우리 국토 자체도 큰 하천이나 큰 산맥을 기준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를 잠시 얘기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잘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거의 100% 국토를 얻는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는 뭐 알전 없습니다. 무조건 국토를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전쟁을 할 때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옛날에는 총칼 들고 싸웠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직접 갔을 때 어려운 자연 환경들이 있어요. 건너기 어려운 자연 환경. 그게 큰 강일 때 건너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낙동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띄워가지고 나무 판자 띄워가지고 이동을 하든지 사람이 직접 수영해서 가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강에 의해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산맥.
큰 산맥은 사람이 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이야 뭐 터널이 있어서 그냥 차로 확 지나가 버리면 그 말인데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태백산맥이나 소맥산맥이랑 가보세요. 지리산 이런 데 가보면 인간이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이 벌써 들어요. 아, 저건 내가 넘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쟁 같은 걸 하면 큰 강이나 큰 산맥을 경계로 해서 어느 정도 고기까지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토가 구성되었고 지금도 그 구성된 국토가 유지되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과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큰 강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도 그렇게 해서 국토가 큰 하천, 큰 산맥에 의해서 나눠지긴 하지만 사람들의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터널도 있고 뭐 차로도 이동하고 기차로도 이동하고 안 되면 비행기로 날아가고 뭐 배를 통해서 둘러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강이 있으면 저기는 못 건너가겠다 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그 다음에 큰 산이 있으면 저건 못 건너가 이런 식으로 큰 산과 하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지지 않아지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하천과 산맥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져 왔던 거죠. 지금과는 달리 지금은 막 산과 하천이 그 무슨 문제입니까? 다리 놓아버리고 터널 뚫어버리는데 지금은 교류가 산과 하천이 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산과 하천에 의해서 전쟁의 경계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경계가 들어서고 그리고 사람들의 교류도 이 큰 하천과 큰 산맥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큰 산맥과 큰 하천에 의해서 문화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토도 큰 산맥과 큰 하천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지역, 여기는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요. 우리나라 큰 산맥과 큰 하천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북부지방입니다. 북부지방은 여기 북한 전체를 의미하고요. 중부지방은 휴전선부터 소백산 금강 하류 쪽을 말하고요. 남부지방은 소백산 금강 하류 이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북부지방입니다. 현재의 북한지방이죠. 북한지방이고 휴전선 북쪽을 다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이니까 큰 산맥과 큰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북부지방의 기준은 휴전선이에요. 이거는 하천도 아니고 산맥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있었던 6.25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부지방을 북한 전체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을 큰 산맥과 큰 하천이 아닌 휴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북부지방의 정의를 내리면서 큰 산맥과 하천에 따라서 북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은 북부지방의 기준이 되는 이 휴전선 남쪽이자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소백산맥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소백산맥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요 남쪽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은 제외하고 요 중간쯤에서 끊습니다. 중간쯤에서 뭘 기준으로 끊는다? 금강부터 끊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여기 흐르는 요까지 해서 금강의 일부와 소백산맥의 일부를 해서 여기를 중부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중부지방. 그리고요. 이 금강과 소백산맥 요 선 밑으로를 남부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요 어디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부지방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은 기준은 큰 산맥과 큰 하천인데 실제로는 그거는 중부와 남부를 가를 때 소백산맥과 금강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북부지방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큰 산맥과 큰 하천이 아닌 휴전선이다. 그거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라는 큰 아픈 깨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환경에 따른 구분은 세 가지가 있죠.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우리는 남부지방에 속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에 대한 국토 구분인데요. 이전의 거는 현재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이라고 불러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과거에도 환경에 따라서 국토를 구분했어요. 이거는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 중에서도 과거 전통적인 지역 구분입니다. 세 가지라고 했죠. 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 근데 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이긴 한데 전통적인 지역 구분 그리고 행정적인 지역 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다 배워야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현재는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은 딱 세 가지로만 되어 있죠. 북부, 중부, 남부.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그런데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우선 북쪽 지방을 볼게요. 북한 지방을 보면요. 여기서는요. 관서, 관북, 관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준은 천령관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천령관. 천령관 여기가 요 지방과 요 지방을 이어주는 큰 관문이었대요. 여기 산이 엄청 많거든요. 산이 많은데 그나마 낮은 곳. 그나마 낮아서 사람들이 그나마 이동하기가 손쉬운 곳이 바로 천령관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관북지방, 북쪽에 있는 관북지방, 그 다음에 서쪽에 있다고 해서 천령관 서쪽에 있다고 해서 관서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백산맥 근처, 즉 강원도 아직 행정구분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강원도 지역 여기는 당연히 천령관 이남이니까 관남 지방이라고 불러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동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쪽에 동쪽이라고 봤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동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선생님이 볼 때는 솔직히 남쪽 같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동쪽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관동으로 봤습니다. 옛날 사람 시선과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동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관동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나는 관동 같아요. 솔직히 선생님도. 하지만 관동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 중에서도 전통지역입니다. 전통지역은 북쪽 지방에서는 천령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관서, 관북, 관동으로 나뉜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조금 내려올게요. 조금 내려오면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서가 있습니다.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경기해 그리고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기해. 우리가 서울이 여기 있거든요. 서울이 여기 있으면 서울 근처에 있는 이 바다를 전체는 당연히 전체는 황해예요. 황해, 서해입니다. 하지만 요 부분만 떡대서 경기해라고도 불러요. 경기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경기해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경기해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볼 때는 북쪽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서쪽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해서지방, 관서지방 밑에 있죠. 아까 얘기했던 얘 밑에 있는 얘가 바로 해서지방입니다. 얘가 바로 해서지방. 관동지방의 왼쪽에 있고 관서지방의 아래쪽에 있죠. 얘가 바로 해서지방입니다. 얘가 관동, 관북, 관서, 해서지방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경기의 동쪽에 있으니까 해동지방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경기지방입니다. 경기지방. 경기라는 말은 뭐냐면 경자는 서울 경입니다. 기는 주변이라는 소리예요. 즉 서울 중심 500리 주변을 경기라고 불렀어요. 서울 주변이라는 소리입니다. 서울 주변. 자, 그래서 서울 경기의 기준으로 중부지방은 해서지방과 경기지방으로 나뉜다. 그래서 북부지방은 천령관 기준으로 관서, 관북, 관동이었다면 중부지방은 경기의 기준으로 해서, 경기지방입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중부지방은 경기와 경기지방과 관동지방을 합쳐서 얘기해요. 근데 전통적인 것도 나뉘어져 있어요. 복잡하죠? 외우기 힘들지만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쪽 보겠습니다. 남쪽은 기준이 뭐냐면 호강과 조령입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죠. 호강과 조령. 호강은요 금강이에요. 아까 우리 전통이 아닌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할 때 그 금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왜 호강이라고 부르냐? 금강은 최근의 말이고요. 옛날에는 호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금강에 호수가 진짜 많거든요.
호수가 작은 호수도 정말 많은데 심지어 큰 호수도 있어서 이 지도에도 지금 호수가 보이죠. 그만큼 호수가 많아서 금강을 호강이라고 불렀어요. 호강. 그래서 이 호강과 조령, 아까 전에 여기에 그어진 산이 뭐라고 했어요? 소백산맥이 여기 있군요. 소백산맥이 정말 높아요. 말이 소지. 실제로 가보면 진짜 높아요. 그런데 이 높은 산맥 중간중간에 움푹움푹 패인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넘어갈까요? 파여있는 약간의 평지는 아니지만 언덕 수준의 거기를 넘어갈까요? 당연히 언덕을 넘어가죠. 언덕이라고 해도 여러분 조령 한번 걸어보시면 엄청 높아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에요. 다른 데는 더 높거든요. 지금은 또 터널이 뚫려 있지만 그딴 거 아직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조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산들은 못 넘어가니까 조령같이 이렇게 조금 언덕으로 움푹해 있지만 언덕이 되어 있는 요걸 많이 지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영남 지방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조령을 지나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 그럼 조령에 대한 사람들의 뭐랄까 할까 인식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령을 기준과 그리고 이 호수가 많은 이 금강을 기준으로 남쪽 지방을 전통적으로 구분을 해요. 조령 아래는요, 조령 남쪽의 지방이라고 해서 조령 남쪽 영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령 남쪽, 그러니까 영남, 발음하기 쉽게 영을 영으로 바꿔서 영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속해 있죠. 지금의 대구, 그다음 부산, 그리고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 합쳐서 영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울산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건 조령 밑에라서 영남 지방이라고 치자. 그럼 이 금강이죠, 금강. 금강이 있는데 금강의 북쪽은요. 북쪽은 호서 지방이라고 봅니다. 좀 황당하죠. 또 누가 봐도 이거 금강에서 북쪽 같은데 호서라고 봅니다. 여기가 서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호서라고 봤네요. 근데 여기도 있는데 어쨌든 호서라고 봅니다. 지금의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아울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호서지방, 호서지방. 그리고 금강의 남쪽은 다행히 호동이 아니에요. 호남입니다. 호남지방, 호남지방. 지금의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해당하죠. 호남지방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영남지방과 호서지방, 호남지방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호강과 조령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통적인 지역 구분까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지금 현재의 환경에 따른 구분은 북한 지역의 북부지방, 그 다음에 금강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지방, 중부지방, 그리고 금강과 소백산맥 남쪽에 있는 남부지방으로 나눈다고 했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이 있었죠. 이건 좀 복잡했죠. 북부지방은 관서, 관북, 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경기지방과 해서지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호서지방과 호남지방, 영남지방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외워달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갑니다. 이번에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행정구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구분이 있었잖아요. 환경에 따른 현재 구분, 환경에 따른 전통적인 구분, 그리고 지금 하는 행정적인 구분.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도저히 머리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다면 뭘부터 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행정구역에 따른 국토구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동지방, 관서지방과 같이 전통적인 구분 방법은 선생님들 익숙하지 않아요. 해서지방 하면 거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따른 구분지역, 중부지방, 뭐 남부지방, 이거 일기예보에서는 종종 하는데 선생님들도 그 말 거의 안 써요. 우리가 쓰는 말은, 지역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은 행정구역에 따른 말을 씁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써요.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행정 절차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행정구역에 따른 말을 써요. 뭐 믿기 어려우시다면 어머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엄마,
해서 지역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몰라요. 그런데 황해도는 알아? 그럼 대충 알아요. 알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호서 지역이 어디? 호서 지역. 거기 어디야? 그럼 엄마들이 뭐 거기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충청북도랑 충청남도는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럼 알아요. 다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환경에 따른 구별은 일반 사람들도 잘 안 써요. 지금 쓰는 것은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만큼은 제일 첫 번째로 다 외워야 돼요. 모든 걸 다 외우겠다 하는 친구들도 행정구역부터 외우세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자, 행정구역은 어쨌든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지역이에요. 요거는 북한 지역은 보지 않을 거예요. 북한 지역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구역이라 북한이 생각하는 행정구역이랑 달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행정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행정구역이 있어요. 난리예요. 개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행정구역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치하는 부분의 행정구역만 우리 한번 살펴보죠. 보면요. 특별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6곳 있고요. 특별자치시가 1곳이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1곳이 있고 그냥 도가 1곳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여기서 좀 어려워요. 하나하나 볼게요. 특별시는 시는 시예요. 시는 시인데 크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거예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수도란 말입니다. 특별시의 말은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그래서 특별시는 단 한 곳. 서울입니다. 다른 도시들도 다 중요하죠.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도 다 중요하긴 한데 행정적으로 볼 때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인 서울을 특별시로 삼고 있다. 한 곳. 자, 광역시는요. 광역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말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주시도 시고요. 포항시도 시고요. 뭐 영주시도 있고요. 안동시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만 광역시라고 쳐줘요. 그러면 경주도 시고, 영주도 시고, 안동도 시고, 포항도 시고, 구미도 시인데 이 시들과 광역시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기준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일정하게 넘어서는 큰 도시를 우리는 광역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경주나 포항이나 영주나 안동이나 구미 이런 시들은 광역시보다 인구가 현격히 낮은 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시들을 광역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6곳이 있습니다. 어디 외우셔야 돼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근데 그 위치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지도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위치를 보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인천, 서울 옆에 있죠? 대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 대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끼어 있는 느낌이죠.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남쪽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가운데 있는 광주, 대전까지 이렇게 6가지 광역시가 있다.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우선 빼고요. 도를 볼게요. 도는 8곳 있습니다. 8곳은 어디냐? 경기도. 여기 경기도죠. 경기도. 서울 빼고, 인천 빼고 이 부분. 그 다음에 강원도 여기 전체. 그 다음에 경상북도인데 반드시 서울이 아니군요. 대구 광역시 빼야 됩니다. 대구 광역시 빼고 경상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부산 광역시랑 울산 광역시 빼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빼고. 전라북도 빼야 될 광역시 없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미안합니다. 충청북도는
대전광역시 빼고, 충청남도도 대전광역시랑 세종특별시 빼고 이렇게 8곳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니 선생님, 아니 이럴 수가, 누가 봐도 충청서도인데, 충청동도, 충청서도죠. 누가 봐도 동도, 서도인데 왜 또 북도, 남도인가요? 우리가 이 행정구역을 정할 때 북과 남만 쓰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정 싫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행정을 다루는 위치에 올라가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북도와 남도로 되어 있다. 위치로는 누가 봐도 동과 서인데 북도와 남도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물어요. 선생님, 경기도 안에 서울과 인천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속에, 경기도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걸 저 먼저 얘기한 이유기도 하죠. 경기도와 인천은 동급입니다. 동급. 같이 똑같이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 경기도가 누가 봐도 엄청 더 큰데요. 그런데 인구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례를 얘기 드리면,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 있죠. 요거 볼게요. 우리가 좀 익숙한. 누가 봐도 대구가 큽니까? 경상북도가 큽니까? 경상북도가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동급입니다. 동급. 뭐든지 동급입니다. 경상북도 안에 대구가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에 속해 있는 시들은 있죠. 경주, 포항, 구미, 영천, 그다음에 안동, 이런 곳들은 다 경상북도 안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근데 광역시는 도와 동급이다. 도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와 도의 관계, 동급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특별시 했고 광역시 했고 도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있어도 외우기 힘들어 죽을 판인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특별자치도부터 할게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원래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섬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이 섬은 약간 특수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의 명소죠,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전라남도가 다 처리하기엔 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은 건 아닌데 관광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제주도 스스로 자기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높대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전라남도에서 똑 떼서 너희들이 알아서 행정을 해라 라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특별자치시는 또 뭐냐? 얘는 세 종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 공약이 있잖아요. 공약이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서울이 수도이긴 한데요. 서울이 수도면서 안 좋은 점이 사실 좀 있어요.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서울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등등이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글로 계속 모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의 기회들도 전부 다 서울로 몰리고, 정치적인 기회, 그다음 경제적인 기회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본사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이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다 모여 있어요. 서울 주변에 이렇게 해도 이 정도잖아요. 여기에 인구의 반이 몰려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 일어나죠. 범죄 많아지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우리는 뭐야, 니들 들러리야, 이런 식으로 불만도 생기죠. 이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서울을 모두가 아니라 서울의 정치적인 부분만 똑 떼서 여기로 옮기겠다는 거였어요. 즉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들을 좀 나누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수도 이동 자체는 불발됐어요. 그건 사람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수도를 이전하려면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기에는 서울의 문제점이 너무 심하니 수도인 건 그대로 두되 행정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행정 시설들은 옮기자 해서 실제로 이 세종에 수많은 시설들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곳은 아직도 서울이지만 대통령 밑에 여러 행정기관들이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은 지금 세종으로 다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곳,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인구는 광역시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자치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 세종시도 특별자치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럼 한 번만 반복. 수도인 특별시는 서울 한 곳입니다. 광역시는 6곳이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6개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세종 하나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외우세요. 싹 다 외우시는데요. 이름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이름과 위치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름이 조금 명확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위치가 어딘지는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맞나요? 충서북도 뭐 이렇게 외우더라도 충청북도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 외우세요. 외우고 위치도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시와 도로 좀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처럼 시자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자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눠보면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와 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에는 시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는 뭐겠죠? 도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로 끝나니까 시청, 도로 끝나니까 도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청과 도청은 뭐냐면 이 지역의 행정적인 일을 살림을 살아가는 곳. 즉 대구광역시니까 시니까 당연히 뭐가 있죠? 시청이 있어요. 대구광역시 시청이 있죠. 여기서는 시장과 그 아래의 공무원들이 대구의 살림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상북도는 도니까 뭐가 있죠? 도청이 있어요. 그 도청에는 뭐 한다고요? 경상북도 도지사와 시장과 동급입니다. 광역시 시장과 동급입니다. 도지사와 그 밑에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의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고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니까 시청, 도니까 도청.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외울 게 참 많네요. 다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운 내용 정리해 보면 우선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은 큰 산맥과 큰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북부지방만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중부지역은 휴전선과 금강, 하류, 소백산 그 사이를 말하고 남부지역은 소백산과 금강, 하류, 이남을 말한다. 이게 현대의 환경에 따른 국토 구분이다 라는 건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통적인 환경에 따른 구분도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간다는 것은 그게 3순위로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행정구별에 따른 지역 구분 여기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요거 있다는 거 뭐 있는지 그 위치까지 확실히 외워줘야 됩니다. 그 위치까지.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선생님 반 친구들이 여기 상징까지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고 위치와 이름 정도는 확실히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외웠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강원도 있잖아 하면 여러분 머리에서 지도가 그려지고 그게 강원도 어디 위치가 딱 떠오르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도가 싹 대충은 그려지고 그 지도에서 서쪽에 제일 남쪽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구나 라는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5학년 이후부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역사 수업이든 혹은 뭐 나중에 중학교 가서의 뭐 지리 수업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행정구역 막 불러버립니다. 얘기를 할 때 우리 신라는 역사적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가야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전라남도 일부를 아우른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정구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알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후에 어떤 사회 수업도 이해가 안 가요. 아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행정구역에 대한 위치와 이름은 기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외우시고 마치고 지도를 보면서 수십 번 반복하세요.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방에다가 지도 붙여놓고 한 달 동안은 계속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뭐 이걸 집어가면서 외우세요. 한 달간은. 그렇게 하면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사회 수업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5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이해를 안 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재를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고 들어와야 되죠. 지금 문제를 안 풀었다면 지금 일시정지 하고 문제 풀고 들어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현재의 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요 선생님 오타가 하나 있네요. 오타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선생님 오타가 있네요. 교재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보면요. 우선 중부지방부터 되어 있는데요. 중부지방부터 북부지방부터 볼게요. 북부지방은 현 북한이라 그랬죠. 휴전선 이북의 북한이고요. 중부지방은 휴전선부터 소백산 금강을 잇는 이 선의 북쪽, 금강과 소백산 요 북쪽.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백산과 금강의 남쪽은 다 남부지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요 부분 선생님이 체크를 안 했네요. 여기 중부지방, 북부지방, 남부지방이라는 거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요. 이 지도에 특별시 한 곳과 광역시 6곳, 특별자치시 한 곳과 특별자치도 한 곳과 도 8곳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지도에 적으라고 되어 있죠.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고 지도를 보고 따라 적으신 분들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지도를 보고 따라 적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요거를 또 지우고 또 적어보고 지우고 또 적어보고 지우고 또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외우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지도를 붙여놓고 계속 보고 외우겠습니다. 자, 하나씩 써볼까요?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서울, 선생님은 서울이라고만 쓰지만 여러분은 서울특별시라고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인천광역시고요. 좀 내려오면 여기에 대전광역시가 있고 선생님 대전이라고 적지만 여러분 광역시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바로 대구광역시, 여기가 울산광역시, 여기는 부산광역시, 여기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면 도도 한번 볼까요? 도. 여기는 경기도죠.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 요거는 경상북도. 이걸 줄여서 경북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요거는 경상남도. 당연히 줄이면 경남 하겠죠. 그죠? 경상남도. 광주 주변에 있는 거 이게 전라남도. 그럼 줄이면 뭐가 되겠죠? 전남 하겠죠. 여기 위에는 전라북도.
대전에 있는 서쪽지방은 충청남도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죠.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적어준 것은 외우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여기 세종시가 있죠. 대전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까지 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답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로고는 외울 필요가 없죠. 로고는 외울 필요가 없고 위치와 이름은 행정명을 꼭 외워줘야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3번 문제입니다. 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행정기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니까 당연히 시청. 도의 나라 살림, 도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은 다 도청입니다. 시청도청 또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른 구분과 행정에 따른 구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북부, 중부, 남부 지방이 있다는 건 꼭 외워둬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정 구분에 따른 구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뭐 혹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강원도, 뭐 세종특별자치시, 뭐 이런 것들 다 외워줘야 되고 그 위치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 순서로 따지자면 행정구역 구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그까지 여유가 된다면 전통적인 환경에 따른 구분까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욕심에는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정한되면 우선 행정구역부터 외워주면 좋겠네요. 외워주지 않으면 다음 사회 수업부터 6학년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대학교 공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